안녕하세요. 자디앙 CRM 화클립 당신 생각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병으로 불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현재 성인 7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실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당뇨병과 합병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가이드라인, 유의한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 늘 고민하시는 여러 진료 환경의 선생님들께 뜻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되는데요. 끝까지 애정어린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대중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3명의 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당뇨병과 합병증, 또 치료 방향까지 총 6가지 주제로 나눠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케이스부터 살펴보시죠. 63세의 남성이고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한 지 10년이 넘은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긴 하지만 비만과 혈압이 높고요. 심근경색의 가족력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이런 케이스의 환자가 내원하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예, 지금 사례처럼 63세 남성이 당뇨병은 이미 10년, 11년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 진료 지침에는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 중요하고요.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혈당을 조절을 잘 해야만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이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는 약물들이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혈당 위험을 최소화한 그런 혈당 강화제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시도하면서 저혈당도 적게 발생하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계 위험뿐만 아니라 합병증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시나요? 합병증은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도 있고 대혈관 합병증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그러면 심장 그리고 아마 신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심장 합병증과 신장 합병증은 사실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장기에 급성, 만성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그 이상에 의해서 다른 장기에 2차적인 장애가 또 유발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부전이 있게 되면 신부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정맥압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신장 손상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장 손상이 있게 되면 라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다시 심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나쁜 고리가 형성되는 건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혈당 조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혈관 또는 신장 질환 합병증 관리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왜 심혈관 질환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당뇨인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요. 당뇨가 없는 사람과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질환, 심혈관 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모두 적어도 한 1.8배에서 2.7배 굉장히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해서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들께서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실 때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살펴본 그 김만성 씨와 같이 합병증 위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추가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될까요? 예, 그 진료 지침에 보면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조절을 아주 잘 하라고 돼 있고, 그렇게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동반 질환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도 기존의 치료 방법과 또는 그 치료 방법에 따른 반응 또는 생길 수 있는 어떤 약물의 부작용 또는 그동안의 혈당 조절의 어떤 상태, 우리 당화혈색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당화혈색소의 변화나 또는 환자 스스로 집에서 측정하는 혈당 측정 여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혈당이라고 하는 합병증도 환자에 따라서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면밀히 평가를 하고 동반한 합병증 그리고 당뇨병에 대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교육 여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환자의 이제 식사 습관이나 영양 상태 그리고 평소의 운동 습관, 신체 활동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다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적인 접근들을 그리고 환자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과 함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또 적절한 약물 치료로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는 당뇨병성 합병증 위험에 대해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이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당연히 합병증 관리는 우리가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관리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앞서도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얼마나 위험이 높은지 말씀드렸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2006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쭉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발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신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병 환자가 신장의 합병증으로 말기 심부전, 소위 투석이나 이식 치료가 필요한 그런 말기 심부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치료할 때는 당연히 혈당 관리도 중요하고 합병증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심부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장에 대한 문제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뇨병과 다시 한번 이제 심혈관과 신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과 달라서 조금 일찍 당뇨병이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40세 미만의 당뇨병도 많고, 조금 더 젊은 연령의 당뇨병이 시작되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당뇨병을 관리해야 되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도 특성이 있고, 앞에 살펴본 통계 자료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국내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은 2.7배 높고요, 만성 신질환은 역시 2.7배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당연히 이런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그리고 신장 질환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이제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사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통계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다른데, 남자 먼저 말씀드려보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두 번째고요,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소위 말기 신부전에 의한 사망이 일곱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자는 조금 다르지만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 뇌혈관 질환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신부전에 의한 사망이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합병증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쭉 이어서 보니까요,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또 신장질환 합병증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7, 8위로 꽤 높은 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좀 고려하세요? 일단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미세혈관이나 대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중요하겠고요.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약물 치료를 선택할 때도 어떤 약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초기부터 환자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당뇨병과 합병증에 관한 실제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주제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 케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내원 시 고려해야 하는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환자 케이스를 살펴보면 69세의 중후한 여성분이시네요. 15년 전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고혈압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지금 이분은 15년 당뇨병이 경과를 했고 이미 나이도 69세면 상당히 이제 노령에 해당하고요. 무엇보다 큰 부분은 이미 한번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또 생기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한번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3년 이내에 절반의 환자가 다시 심혈관 질환이 재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심근경색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이런 심혈관 질환을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1002년당 75억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한 7%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심혈관 질환이 다시 찾아오는 것과 관련된 위험인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당연히 혈압을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특히나 수축기 혈압을 조절하고, 또는 신장 측면에서 보면 소변의 알부민 배설량,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중성지방 농도가 역시 또 심혈관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약물의 사용 면에서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나온 당뇨병 약 중에 SGLT2 억제제라든지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약물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때는 선택되어야 합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3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어요. 그렇다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예,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내용들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게 미국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는 2021년 올해 미국 당뇨병 학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당뇨병 환자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 그 다음에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건 중요한 일이겠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병력입니다.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만성 신장 질환이에요. 앞서도 쭉 말씀드린 이미 신장에 문제가 시작된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의 위험이라든지 체중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두루두루 평가해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을 병력을 평가하라고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 또는 그거의 고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당뇨병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을 우선 써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SGLT2 억제제라든지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거를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자료도 있을까요? 예. 이 자료는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이에요. 미국 당뇨병 학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이제 당뇨병 학회가 있어요. 그걸 EASD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학회하고 유럽 심장 학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미국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메폴민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GLP-1이라든지 SGLT2 억제제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왕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매우 고위험 상태다 그러면 SGLT2 억제제라든지 GLP-1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물론 연구가 이제 계속 변화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같은 경우는 SGLT2 이니비터 중에서도 특별히
엠파글리플로진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뇨병과 합병증 치료와 관련해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을 짚어봤는데요.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 그 다음에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변화한 사실은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 또는 그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SGLT2 억제제라든지 GLP-1 아고니스트를 우선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국내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과 합병증 관리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물론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이 있죠. 우선 혈당 조절의 목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한다. 이건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결과뿐만 아니고 혈당 조절을 그럼 얼마나 잘 할 거냐 하는 가이드라인도 물론 갖고 있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혈당 조절의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지거나 앞서 사례에서 이제 뭐 10년, 15년 이렇게 유병 기간이 길어지거나 중증 저혈당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다든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병력이 있다든지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이 이미 굉장히 진행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기대 여명이 아주 짧거나 나이가 아주 고령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반해서 위험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의 목표를 개별화해야 되고 다소 좀 느슨한 조절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중요하게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평가하는 것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요. 동반한 고혈압이라든지 이상 지질혈증 그 다음에 어떤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죽상 경화성 동맥 경화증이 생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런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신장 문제인데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당뇨병 환자가 한 20에서 40%에서는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고 전체적으로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1%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안타깝지만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사례가 한 1%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말기 신부전이 돼서 투석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예방되어야 하겠죠. 자, 그럼 당연히 혈당뿐만 아니고 혈압에 대한 조절도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혈당 조절과 합병증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가상 환자 프로필처럼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권고되고 있나요? 예, 이제 뭐 약물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약을 쓰느냐, 뭐 앞서도 쭉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 외국과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원 안에다 그려놓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물론 어떤 약물이 갖고 있는 혈당 조절의 어떤 효과, 얼마나 혈당 조절을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를 입증한 약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저혈당의 발생 위험이 높은 약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체중에 대한 영향이 있는 약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GLT2 이니비터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SGLT2 이니비터, GLP-1 아고니스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적어도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SGLT2 이니비터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당뇨병 지침을 쭉 보니까요.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우선 저렴하고 내약성이 좋은 메폴민 이란 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금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는 권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신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SGLT2 억제제의 유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해보면요.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 고혈압 등 합병증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요. 또 신장질환 합병증 발생 억제와 함께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SGLT2 억제제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환자 케이스를 살펴본 후 당뇨병과 신부전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자 먼저 살펴보실까요? 네, 보시면 62세 여성 환자군이고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고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도 있는 환자라서 이 적극적인 혈당 관리는 물론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세 번째 환자 케이스까지 가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환자는 사실 조금 더 위험성이 큰 환자입니다. 이미 당뇨병이 15년 됐다고 돼 있고요. 만성 신장 질환, 사고체 여과율이 45밖에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단백뇨라고 흔히 얘기하는 알부민뇨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신장이 좀 진행된 만성 신장 질환이 진행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령도 62세고, 그 다음에 뇌졸중의 가족력도 있고, 지금 보면 이제 당화혈색 소값이나 혈압이 다소 높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미 약물은 메폴민, 설퍼닐유리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혈당 조절이나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점들이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을 아주 잘 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당화혈색소를 1% 낮추면 심근경색을 한 14%, 뇌졸중을 한 12%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이제 신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안타깝지만 이미 당뇨병이 한 15년 경과를 했고 이미 신장 질환이 조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혈당 조절이 얼마나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낼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치료 가이드라인을 많이 살펴봤는데 당뇨병과 신장질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과 신부전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앞서 이제 통계를 보여드린 것처럼 당뇨병 환자의 한 20% 내지 40%가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네.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1%는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기 신부전 정도가 아니고 만성 신부전, 사고체 여과율로 60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알부민뇨가 생기는 이런 단계까지 가면 신장의 문제도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지표들이 나빠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발생뿐만 아니고 그로 인한 사망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당뇨병성 신장 질환은 사실은 심장 질환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당뇨병성 신장 질환, 당뇨병성 신증이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혈당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잘 밝혀져 있죠. 고혈당이 생기면 여러 가지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혈역학적 요인, 예를 들면 혈압의 변화라든지 또는 신장 내 혈역학적 요인들이 신장이 나빠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는 그런 병리학적인 변화를 보면 사구체라든지 세뇨관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구체 세뇨관의 비우가 일어나고 메산지움이라든지 세뇨관 간질의 어떤 세포 외 기질이 축적된다고 그래요.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축적되고 염증 세포가 축적되면 침착되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비가역적인 사구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사구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뇨하고 신기능의 저하가 결국은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어떤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와 연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예,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을 보면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의 상태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 신장 질환이 당연히 예방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은 65% 감소시킬 수 있고 단백뇨의 진행도 30%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환자 같은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통해서 신장 질환의 진행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당뇨병 환자에서 특히나 만성 신장 질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KDIGO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건 신장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가이드라인인데 2020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하게 SGLT2 억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30이면 사실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근데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30 이상이면서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SGLT2 억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 SGLT2 억제제가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워낙 뚜렷하다라고 여러 연구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장질환 합병증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그 사망률과의 밀접한 연관성뿐만 아니라 발병 기전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혈당 치료를 통해 신장질환 합병증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늘 CRM 핫클립 당신 생각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질환의 유병률이 얼마나 되고 또 신장질환 합병증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연관이 많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신장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우리 콩팥 이렇게 얘기하는
신장을 가운데 놓고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는 신장 질환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죠. 심장 하시는 분들은 뭐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신장을 중심에 놓고 보면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알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단지 신장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이걸 통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당연히 신장이 나빠질 정도면 눈도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눈의 합병증, 망막 합병증도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다른 여러 가지 신경 합병증, 발기부전이라든지 말초신경 질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동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지만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지장애, 뭐 치매 뭐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신장 질환을 동반한 E형 당뇨병 이게 이제 미국 자료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 자료에서 15,000명의 E형 당뇨병 환자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당뇨병과 사망률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고 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네 군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신장 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알부민료만 있는 사람, 사구체 요과율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그 다음 알부민료와 사구체 요과율 감소가 같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당연히 알부민료나 사구체 요과율의 감소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신장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경우는 무려 10배 가까이 어떤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질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장 질환의 어떤 진행을 예방하는 것들 이거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을 예방하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는 반복적인 검사가 사실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당뇨병이 진단된 그 시점부터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소변에서 알부민요가 나오는지를 평가해야 되고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미 데이터에서 쭉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신장이 나빠진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 또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과 연관성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성 신증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는 항상 소변의 알부민요 배설량을 평가하고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사구체 여과율은 대개는 한 90 정도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다소 증가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만성 신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 EGFR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제 초기에 90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는 편인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대개 90에서 60, 30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데 보통은 60 밑으로 떨어지면 3단계 소위 진정한 만성 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상당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알부민요가 같이 있게 되면 당연히 더 위험성은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FR과 알부민율을 평가하고 그 단계가 이제 서서히 진행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어떤 평가와 치료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단계가 4단계, 5단계 이렇게까지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나면 사실은 이건 이제 당뇨병을 보는 의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의 것이고 신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의에게 의뢰가 아마 필요한 단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장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사망 위험과 합병증 관리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관리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1형 당뇨병이건 2형 당뇨병이건 간에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잘 조절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신장이 나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알부민뇨가 생기는지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또 그런 것들에 뭔가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환자를 교육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당뇨병 환자에서의 신장질환 유병률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신장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또 만성 신장질환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디앙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오늘은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과 심혈관계, 신장질환 합병증과 관련해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든 현재, 당뇨병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다양한 형태의 합병증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혈당 조절, 또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약물 치료로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진료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진료 활동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